자, 저는 서울상담심리연구소의 대표를 맡고 있는 최영국입니다. 요즘 상담을 하면서 존재와 감정으로 만난다는 것의 중요성을 새삼 더 많이 깨닫고 있어서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은 약간 상담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강의여서 전문 용어가 조금 등장할 수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최대한 쉽게 풀어가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이론적 배경은 칼 로저스라는 분의 인간 중심 상담 이론입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12년 동안 심리치료,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로저스 상담 이론을 기반으로 상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로저스 상담 이론은 왜 매력적이냐면 그 개인 내면에 치유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담자의 전문성으로 너를 고쳐줄게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내담자 내면으로 깊게 따라 들어가서 그 치유적 힘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도움 관계를 제공하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저스 상담의 정의를 내릴 때 내적 탐색으로의 자유를 주어서 그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움 관계.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지시적으로 들어간다는 비지시적 상담 이론을 개척한 그 분이시고요, 로저스가.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좀 더 인간적으로 깊게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로저스 상담 이론을 매우 좋아하고 상담 세션 전체를 로저스 상담 이론만으로 풀어가려고 애쓰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로저스 상담은 워낙 유명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의 어떤 치료를 일으키는 그 과정이 분명하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워크숍이나 특강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간단하게 이 상담의 치료 원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 촉진 조건이 여기 이제 일치성,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존중, 공감적 이해라고 불리우는 세 가지 촉진 조건이 내담자 안에 두 가지 힘을 이끌어내는 방식을 치료 원리로 갖고 있습니다. 요걸 좀 설명해 보면요. 요 동그라미 원은 상담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상담자가 좀 더 온전하고 마치 이렇게 태양처럼 이렇게 따뜻한 느낌이 있죠. 이거는 이렇게 따뜻한 느낌의 상담사가 있는데 이렇게 찌글찌글 구부러져 있는 걸 내담자라고 한번 해보죠. 그리고 여기 있는 까만 점들은 내담자의 상처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담자의 상처를 어떻게 회복시키느냐가 이제 상담의 치료 이론이 될 것입니다. 세 가지 일단 이 이론에서 중요한 것은 치유적 힘, 내담자 안에 있는 이 두 가지 치유적 힘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상담자가 하는 것인데요. 자, 그 행위를 할 때 이 세 가지 각자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치유적 힘을 만들어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일치성은 상담자가 자기 내면을 마치 그 음악을 듣듯이 내면에 흘러다니는 여러 생각, 감정, 요구들을 그 순간 알아차리고 수용하고 표현하는데 일치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약간 음악 사운드바처럼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왜냐하면 항상 내면은 어떤 새로운 걸로 흘러다니니까요. 그래서 다시 일치성은 상담자가 자기 내면의 것들을 잘 알아차리고 그리고 잘 이거를 거부하지 않고 수용하고 필요하다면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일치된 상태. 자, 이렇게 일치된 상태면 그 사람이 굉장히 진솔해 보이고 굉장히 솔직하고 털털하겠죠. 네, 그래서 진솔성 또는 투명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털털하면서 굉장히 따뜻해요. 자, 여기서 무조건적인 존중이라는 것은 그냥 상대를 존중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상대의 내면의 흐름을 따라갈 때에 주로 감정을 존중한다는 뜻인데 상대가 피해자적이고 힘든 감정을 존중하는 거는 상담자한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추한 감정들이 있죠. 뭐 이렇게 상대에 대한 아주 강한 공격성, 아주 시기하는 마음, 아주 이렇게 이기적인 마음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걸 존중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근데 상대의 그런 긍정적 정서나 부정적인 정서까지도 있는 그대로 존중한다라는 개념이 무조건적인 존중이에요. 근데 이걸 하려면
이 태양처럼 표시하는 느낌처럼 상대를 소중히 상대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는 그 마음, 좋아해주는 마음을 흘려주는 것. 내가 너를 소중히 여기고 있고 아끼고 있어라는 느낌이 흘러가면서 그 부정적인 정서까지도 존중해주는 상태. 그래서 이 내담자 입장에서 이런 상담자를 보면 굉장히 일치적이에요. 그러니까 속이는 것 같지가 않고 그렇게 위선적이지 않고 가면을 쓰고 있지 않고 굉장히 자기 마음이 솔직하게 드러나는 진솔한 사람인데 따뜻해.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 내담자를 둘러싸고 있는 좀 보호하고 싶은 보호막 같은 게 이 상담자를 만나면 금방 녹아버리겠죠. 그리고 금방 좀 신뢰하는 마음이 금방 생기겠죠. 공감적 이해는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상담자가 내담자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아주 섬세하고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촉진하면서 내담자의 마음을 특히 감정이 이끌어주는 그 마음을 깊게 따라 들어갈 수 있는 흐름을 공감적 이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은 그냥 수동적으로 그러셨어요 이렇게 짧게 그냥 끝나는 그런 행위가 아니고 능동적 행위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 들어가면서 상대가 아픈 상처에 도달하면 예전에 그런 것처럼 이걸 덮고 그냥 지나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이때 내담자 안에 이 상처 쪽으로 깊게 따라 들어가는 것도 공감적 이해의 능동성이고요. 깊게 따라가는 거. 그리고 상대가 그 상처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감정이 있겠죠. 상대가 인식하고 있는 감정 플러스 인식 저변에 있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까지도 같이 느끼고 명료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내담자 본인도 모르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상담자가 깊게 따라 들어와서 같이 발견하고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움직임을 우리가 공감적 이해라고 합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냐면 상대 안으로 깊숙이 따라 들어갔죠. 공감적 이해로. 따라 들어가서 이 상처를 만나게 되면 내담자는 이 상처에 대해서 수치감이나 그다음에 부정적인 정서나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창피한 감정 같은 것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잘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이런 걸 자칫 잘못 보여줬다가 판단받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저렇게 라고 해결에 대한 조언을 듣거나 이래서 상처를 더 받았기 때문에 잘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상담자를 보니까 너무 나를 소중히 여기는 느낌이 너무 들어. 따뜻해. 그리고 이 사람한테는 내 감정을 살짝 보여줬더니 전혀 판단하지 않고 그 감정 자체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면서 그냥 이해해 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 이 무조건적인 존중이죠. 그러면 이 상처에 깊게 따라 들어왔을 때 상담자를 믿고 한번 열어볼까? 좀 창피하고 수치스럽지만 그래도 한번 열어볼까라는 용기가 생깁니다. 무조건적인 존중이 여기에 상대의 느낌이 들어오면서 이걸 열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거겠죠. 그러면 상담자는 아주 깊게 따라 들어가서 내담자의 그 상황이나 그런 국면들, 말들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깊게 느낄 수 있는 상태로 따라 들어가겠죠. 그리고 저 사람이 느끼는 그 감정이 어떤 것일까를 자기 안에서 같이 느낄 거예요. 자, 이거 일치성이 자기 안의 움직임이라고 했죠. 깊게 따라 들어가면 그리고 내담자가 자기의 깊은 것을 보여줬을 때 상담자는 그냥 머리로 이걸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일치성으로 자기 내면으로 그 상대의 그 말하고 있는 단어나 국면이 어떤 것인지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치성이 잘 되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어떤 마음을 더 잘 공감하고 깊게 이어질 수가 있어요. 일치성과 공감적 이해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 과정의 무조건적인 존중이 상대의 마음을 열고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윤활유 역할 같은 걸 하겠죠. 전체적으로 따뜻하게 만들면서. 자, 이때 내담자가 자기 과거의 경험을 수치스럽거나 창피해서 덮었는데 이걸 다시 열어서 상담자하고 깊게 들여다보고 재경험하면서 그때 이런 게 있어서 내가 너무 무서워서 덮었구나라는 걸 이해하기도 하고요. 그때 사실은 내 안에 많은 불안이 있었구나. 그냥 웃으면서 상대 맞춰주려고 내가 행동을 하면서 집에 와서 찜찜했는데 알고 봤더니 상대한테 내쳐질까 하는 그런 불안들이 있었구나. 무서웠구나. 무섭다라는 걸 다시 느끼는데 상대가 너무 그 마음을 잘 알아줘. 그럼 막 눈물이 나거든요. 상대가 내 마음을 너무 잘 알아주면. 눈물이 나면서 치유적인 힘이 올라오는 것을 지향 성향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누군가가 깊게
깊게 따뜻하게 내 깊은 곳을 이해해 줬을 때 올라오는 치유적 힘. 그리고 그때 내 내면의 그 내면의 것들을 상담자랑 같이 더 들여다보면서 그때 불안했던 게 어릴 때에 또 연결된 기억으로 뭔가 내쳐지거나 부모님으로부터 좀 버림받거나 아니면 친구들로부터 좀 배척당하거나 이런 거하고 다 연결돼 있네. 내 안에는 나도 모르는 그 깊은 어떤 상처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런 행동이 일어났구나라는 그렇구나라는 어떤 이걸 의식의 질서도가 높아지는 현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로저스는 그걸 형성 성향이라고 합니다. 뭔가 발견하거나 통찰함으로써 얻어지는 힘.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으로 내담자 안으로 아주 깊숙이 따라 들어가면서 깊게 이해를 하거나 수용 이해를 해주거나 아니면 깊은 내면적인 인식이 넓어지면서 어떤 발견을 하면서 자기의 왜곡된 부분을 회복시킬 수 있는 강한 힘이 올라옵니다. 이 두 가지 추동. 그래서 로저스는 오히려 전문가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지 마라. 해석을 해주거나 직면을 시키거나 아니면 인지적인 왜곡을 여기서 하는 전문가적으로 이렇게 자기의 어떤 판단을 개입시키는 행위를 하지 마라. 왜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냐면 이렇게 깊게 따라 들어가면서 이 두 가지 힘을 일으키려면 상담자는 자기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상대가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온 마음을 열고 느끼면서 따라가야지만 이게 가능해지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로저스 상담을 비지시적 상담이라고 부릅니다. 상담자의 것을 섞지 말고 상대를 판단하거나 인지적인 부분을 고쳐주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깊게 따라 들어가서 내담자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이해시키고 수용할 수 있는 그 흐름을 깊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론. 자, 이게 로저스 상담에서의 치료 원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 상담을 받으면 내가 그냥 무섭거나 아니면 힘들거나 그래서 덮었던 그 과거 상처를 상담자와 같이 안전하다는 느낌으로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고요. 경험하면서 그 안에 자기가 놓쳤던 것들을 발견하고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회복되는 그런 힘을 내담자가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힘은 매 세션마다 치유적 힘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번 강의는 존재와 만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로저스 이분이 앞에서 얘기했던 상담의 치료 원리를 가지고 30년 이상 상담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집단 상담이라는 걸 이제 계속 많이 진행을 했는데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현상을 경험을 해요. 초월적인 자기 중심, 좀 더 직관적인 나하고 가까워지는 상태에서 상대와 뭔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서로 만나고 어우러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이거를 존재가 만나서 일어나는 아주 강한 힘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이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 세 가지 촉진 조건으로 이렇게 따라 들어가서 치유적인 힘이 일어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이걸 풀어낼 수 있는 어떤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어느 순간 그냥 이 사람과 내 깊은 존재가 맞닿는 느낌으로 그 힘이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존재와 존재가 만난다라는 것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얘기를 오늘 하고 싶어서 좀 치료 원리에 대한 설명을 길게 했는데 사실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앞에 얘기했던 세 가지 촉진 조건으로 힘을 일으키는 상담을 해왔기 때문에 로저스라는 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로저스 책을 잘 보면 변형의식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형성성향이라는 개념, 형성성향이라는 것은 어떤 질서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의식으로 가져온 건데 그럼 의식의 질서도가 높아지는 그 상황에서 형성성향의 흐름을 타고 변형의식으로 나아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의식의 차원이 확장이 되고 상대와 내가 더 깊게 이렇게 하나처럼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이 일어난다. 이런 표현들을 글로만 읽었지 이해가 안 됐는데 최근에 조금씩 알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사실 이 영상을 찍고 싶었고 남기고 싶었고 그리고 우리 이 영상을 보는 분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어, 제가 집단 상담을 참 많이 하거든요. 내담 참여자로 참여하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집단 리더로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대인관계 집단 상담이라는 워크숍으로 위클리로 매주 이제 3시간씩 집단을 이어가는 집단 상담을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참여자들은 이제 6주 단위로 참여하셔서 이어서 1년, 2년씩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 6주만 하고 그냥 그만두시는 분도 계시고, 어쨌든 위클리로 계속 이어지는 집단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최근 제가 경험한 게, 내가 존재와 감정을 열고 저 사람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아주 깊게 들으려고 할 때 순간적으로 뭔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저 존재와 내 존재가 이렇게 깊게 교류하면서 힘이 일어나는 이런 경험들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존재와 존재가 만난다는 것을 한번 설명해 보고 싶었어요. 기존의 로저스 이론에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그래서 로저스의 글과 그다음에 제가 제 경험에서 이해하는 바를 섞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일단 상담자가 일치성을 갖는다는 행위는, 로저스 상담은 상담자 자기 안으로 떠오르는 것들, 생각들, 감정들, 느낌들을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알아차리고 수용하고 내려놓고, 이렇게 자기 안의 것을 알아차리고 수용하고 표현하는 이 과정은 명상을 수행하는 분들이 에고라고 불리우는 자기 생각이 올라오는 걸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과정하고 흡사해요. 로저스 상담을 계속하다 보면 내 안에 일어나는 생각들이 이렇구나 알아차리고 수용하고 내려놓고, 내 안에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구나 알아차리고 수용하고 내려놓고라는 행위를 계속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명상을 하는 분들이나 영성을 연구하는 분들이 늘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죠. 내 안에 에고들, 생각들이나 감정이 올라오는 걸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에고가 일으키는 것들을 알아차리고 내려놓다 보면 생각이 잠깐 멈추는 그 틈새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늘 어떤 생각이나 감정에 휘말려 있는데 그걸 멈출 수 있다는 거죠. 자꾸 들여다보는, 관찰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기 시작하면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는 걸 잠깐 멈출 수 있는 그 틈새를 벌릴 수 있으면 순수한 있음 상태, 내 존재 그대로 있음 상태에 나를 만날 수 있게 된다, 이런 표현을 해요. 존재, 내 순수한 존재가 열리는 그 순간, 에고의 그림자에 휩쓸리지 않고 그 존재가 열리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치성으로 상담자가 자기 안의 것들을 들여다보고 내려놓고를 계속 반복하면 어느 순간 생각이 멈추는 그 순간에 내 존재가 열린다, 존재가 드러난다라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담자 안으로 내담자는 그 에고나 감정의 휩싸임이 더 크겠죠. 그런데 따뜻한 상담자가 공감적 이해로 내담자 안으로 아주 깊숙이 들어가죠. 깊숙이 들어가서 그의 생각과 그의 감정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같이 알아차릴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요. 공감적 이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 사람의 감정이 어떤지를 같이 알아주고, 그 감정 이면에 있는 생각들이나 요구들이나 것들이 뭔지를 또 명료하게 해주고, 이게 흡사 상담자가 자기 내면에서 올라오는 생각과 감정들을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거하고 많이 비슷해요. 내담자 안에 흘러다니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상담자랑 같이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알아차리고 수용하고, 이 과정 속에서 아까 상담자가 그랬듯이 그 생각과 감정에 휩싸여 있는 상태가 잠깐 멈추고 자기 존재가 그 순간 드러나는, 자기 존재가 열리는 그 순간을 짧게라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자가 내면의 생각과 흐름을, 자기 내면의 생각과 흐름을 깊게 알아차리고 있는, 자기 내면의 아주 중심과 맞닿아 있는 상태로 상담을 진행하면서 내담자 안에 생각과 감정의 흐름 뒤에 존재의 본질을 살짝 여는 그 순간이 되면 그냥 상담자의 존재와 내담자의 존재 그 자체가 딱 만나는 그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강한 에너지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강하다는 표현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걸 집단 상담의 예를 들면, 집단 상담에서 서로 피상적으로 우리가 머리로 얘기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머리로 얘기를 하고 뭐 내 과거에는 어땠고 힘든 일이 있었고 이렇게 머리를 얘기를 하고 있으면 집단원들이 되게 이렇게 듣고 있으면서 에너지가 떨어지는 경험을 해요. 잘 집중도 안 되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고. 근데 그 순간 한 집단원과 한 집단원이
그냥 자기가 느껴지는 걸 확 열고 서로 그 각자의 감정 느껴지는 바에 충실해서 그 예를 들면 부딪힐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내 안에 있는 깊은 감정을 열고 서로 이해해 줄 수도 있고, 서로 깊게 만나는 그 순간이 딱 연출이 되면 그 옆에 듣고 있던 집단원들이 정신이 번쩍 들 정도의 에너지를 확 느껴요. 이유는 몰라요. 그 대상과 대상이 깊게 교류한다, 교감한다라는 그 순간에 그 둘은 더 강한 에너지를 느끼겠죠. 서로 아주 생동감 있는 생생한. 그리고 옆에서 듣고 있는 사람들도 확 그 에너지를 느끼거든요. 그 순간이 존재와 존재가 만날 때 일으키는 그 강한 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저스는 이제 로저스 상담으로 깊게 이 상담을 오래 경험한 이후에야 이렇게 존재와 존재가 만날 때 강한 에너지가 일어난다는 것을 경험했고요. 이 경험을 어떻게든 설명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어요. 근데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존재와 존재가 만날 때 확실히 에너지가 강하게 일어나는데, 근데 이때는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 뭘 했다라고 얘기하기도 참 뭐한 게, 주로 이제 하는 방식은 감정에 깊게 머물면서 자기 감정을 알아차리고 표현하고 이해해주고 이런 과정에서 순간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순간 열릴 때 이거를 지금 제가 표현하면서도 되게 추상적이다,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로저스도 이걸 설명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말년에 노년기에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잘 안 보이시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이 말로 표현하기 힘든 걸 뭐라고 설명했는지 한번 보시죠. 자, 심리치료와 그룹에서 우리가 경험한 것은 초월적이고 영적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나는 다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이러한 신비하고 영적인 차원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 내면의 직관적인 자신에 가장 가까울 때, 내가 내 안에 알려지지 않은 부분과 어떻게든 접촉할 때, 아마도 약간 변형된 의식 상태에 있을 때 내가 하는 일은 매우 치료 효과가 있었다. 내가 긴장을 풀고 내 안의 초월적인 핵심에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색다르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고 그것은 나의 사고 과정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마치 내 내면의 영혼이 상대방의 내면의 영혼에게 다가가서 어루만져주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의 관계를 초월해서 좀 더 큰 무언가의 일부분이 된다. 깊은 성장과 치유, 에너지가 일어난다. 자, 여기서 초월적인 핵심에 가까이 다가간다, 직관적인 자신에 가장 가깝다, 이런 표현들은 아까 일지성으로 깊어질 때 자기 내면의 깊은 곳과 맞닿아 있을 때의 느낌이에요. 아주 깊어졌을 때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면 그 알아차림의 상태가 아주 크고, 그리고 생각이 멈춰있는 그 순간으로 자기 중심과 맞닿아 있는 그 상태일 때 상대의 내면의 영혼을 어루만져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존재와 존재가 만날 때 그 느낌을 묘사하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런 표현을 자주 해요. 석양을 보며 감탄하듯이 그 사람에 대해 감탄할 수 있을 때의 느낌이야말로 내가 알고 있는 가장 만족스러운 느낌이다. 존재와 존재가 만날 때의 느낌은 그 자연의 아름다운 경이로운 자연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제가 집단하면서 늘 요새 많이 경험하는 게, 한 명 한 명이 각자의 색깔과 향기를 갖고 있는 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서로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부딪히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거기서 같이 울기도 하고, 그 존재가 드러나는 그 역동을 집단에서 경험을 하면서 그냥 그 사람이 하나의 꽃처럼 보여요. 로저스는 석양을 보며 감탄하듯 표현을 했는데, 정말 꽃 같아요. 활짝 피어있는 꽃, 아직 봉오리채로 있는 꽃. 그리고 그 존재 자체가 그냥 아름답다 이렇게 느껴지는 상태. 존재와 존재가 만나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제가 지금 써놓은 글들은 앞서 하나 소개하면, 상담자의 존재가 열린 상태로 내담자의 존재가 열리고 서로의 존재와 존재가 맞닿게 되면 그 순간 강한 에너지와 치유적 힘이 발생한다. 이것은 존재와 만난다는 것의 의미이고, 그 만나지는 순간에 강한 에너지를 느끼게 되면 그 힘에 놀라게 된다. 제가 했던 경험입니다. 최근에 이 존재와 존재가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치유적 힘이 강하고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로저스 상담을 한다고 하면서 잘 깨닫지 못했던 그 힘이 최근에서야 이제 알아지고 있는 이런 경험을 한 거거든요. 아, 이거구나. 아, 이 힘이 그렇게 사람을 회복시키는 힘이 강한 거구나. 최근에서야 이제 알게 된 거라서 이걸 꼭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로저스라는 분이 지금 이 궤적을 지금까지 이 존재와 존재가 만난다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한번 흐름으로 보면, 처음에는 정신분석과 인지행동치료를 먼저 공부했어요. 대학원에서. 그리고 그 방식으로 상담을 10년 정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로 치면은 그 주 슈퍼바이저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의문을 가져요. 이런 방식이, 정신분석과 인지치료 방식이 과연 맞는 건가? 그래서 잘 들어주는 방식의 비지시적 방법을 연구해요. 15년 동안 연구했고, 그래서 방법론을 처음에는 비지시적 상담 이론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그 이후에 아까 얘기했던 일치성, 무조건적인 존중, 공감적 이해로 두 가지의 추동을 일으켜내는 상담을 30년을 해요. 그러다가 상대의 존재와 내 존재의 본질이 어우러지면서 일으키는 아주 강한 그 에너지를 경험하죠. 그래서 이걸 설명하려고 로저스 책에 보면 양자역학, 상대성 이론, 그다음에 임사체험, 그리고 물리화학자인 프리고진의 연구 등이 줄줄이 나와 있어요. 자기가 느꼈던 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비과학적으로 느껴지는 이 느낌을 물리학에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이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존재와 존재가 만난다는 이 얘기는 어쩌면 약간 초월적 중심, 자기 중심에 있는 존재의 본질이 상대와 교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영성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로저스 상담을 추구한 지가 10년이 됐고, 특히 이 오늘 얘기한 이 부분은 지난 10년 동안 이해를 못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근데 지난 2, 3년 동안 내 존재를 다 열고 들어보자라는 것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죠. 그냥 내 오감을 열고 상대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존재와 감정으로 온전히 느껴보자라고 한 2, 3년 동안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존재와 존재가 탁 이렇게 불꽃을 일으키는 그 느낌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로저스라는 분이 그 길을 개척을 했고 가이드를 그렇게 정확하게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저 같은 뒤를 따르는 수행자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차분히 따라가면서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은 제가 집단 상담에 많이 심취해 있습니다. 집단 상담은 왼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이렇게 둘러 앉아서 8명 정도가 둘러 앉아서, 저렇게 촘촘히 앉지는 않고요. 조금 거리를 두죠. 둘러 앉아서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하나는 이 공간에서 자기 안에 일어나는 그 솔직한 감정과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하자. 저 사람이 짜증이 나면 짜증이 난다. 지금 화가 올라오면 화가 난다. 불안해지고 있으면 불안이 올라온다. 이렇게 자기 걸 솔직히 오픈을 하자. 그래서 서로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그 감정을 솔직히 오픈을 하면 그게 상대방한테 영향을 주거든요. 그리고 상대방 안에 또 다른 감정과 생각을 막 일으켜내요. 이걸 상호 역동이라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약속. 우리는 역동을 일으켜서 역동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기 안에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서 자기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약속을 하는 거죠. 우리는 동맹이다. 서로가 서로를 발견하게 도와주는 그런 도움 관계의 동맹이다. 그리고 이 동맹에 있어서 제1원칙은 자기 안에 올라오는 것들을 진솔하게 표현을 하자. 그래서 표현하는 과정에 일단 가장 큰 집단 상담의 혜택은 자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상대가 역동이 일어나면서 자기를 자극하는 걸로 이렇게 일으켜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상담 방법이에요. 이거는 상처가 꼭 있는 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관계에서 뭔가 좀 삐걱거리거나 내가 좀 경직돼 있다고 느껴지거나 자기를 좀 알고 싶은 근데 용기가 필요하죠. 자기를 알고자 하는 용기가 있는 분들은 누구나 오시길 권장해요. 자기 안에 이렇게 일으켜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제 자기를 표현하는 훈련을 잘 못하죠. 자기 감정을 돌보지를 못하고 내가 이래서 지금 화가 나라는 표현을 잘 못하는데 이 집단에서는 그걸 표현하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관계를 망치지 않으면서 자기가 느껴지는 걸 잘 표현하는지 이 공간 안에 서로 동맹을 맺은 이 사람들과 같이 표현하는 연습을 서로 합니다. 그러면서 대인 관계를 어떻게 해야 잘 맺을 수 있고 진솔한 관계가 되는지를 자연스럽게 경험하면서 알게 되죠.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경험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집단하는 사람들은 서로 응집성이라는 게 생겨요. 서로를 좋아하게 되고 우리가 서로를 발견해주는 아주 동지의식이 강하게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자기 거를 아주 진솔하게 표현해내는 거에 대한 쾌감 같은 게 있어요. 즐거움. 그러면서 그 안에 긴장도 있겠죠. 왜냐하면 표현하다 보면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갈등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요새 존재와 존재가 만날 때의 치료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집단에서 존재와 존재가 자주 만나거든요. 여기에 막 너무 심취해 있어요. 그래서 그 존재가 만날 때 생동감이 일어나면 제 안에 막 영혼이 뛰어노는 것 같은 그런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상담의 치료 원리나 존재와 존재가 만날 때의 그 느낌을 알고 싶은 분들은 집단 상담에 꼭 와보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상담의 치료 원리, 로저스의 치료 원리를 동영상으로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그 다음에 그 존재가 서로 만날 때 올라오는 힘에 대해서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어서 이제 기뻤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영상이 짧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상담심리연구소에서는 여러분들과 좀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참여 게시판이 있고 그 참여 게시판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잘 찾아보시면 일단 대인관계 집단상담이라는 제가 리더 최현국 이렇게 써있는 대인관계 집단상담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하고 수요일 날 진행되니까 날짜가 맞는 분들은 한번 참여하셔서 그 느낌을 경험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오늘 설명드린 이 로저스 상담은 좀 더 깊게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집중 과정으로 깊게 그 치료 원리를 직접 연습해보고 그 상대 안으로 깊게 흐름을 만들어서 따라 들어가고 그 추동, 내담자 안에 힘을 일으켜내는 걸 연습하는 과정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서울에 한번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로저스 상담이라는 걸 한번 경험해보고 실제 구현할 수 있는 걸 배우시면 그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꼭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상담의 이론으로서의 그 뼈대를 잡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상담을 안 하시는 일반인들은 다른 분들과 내가 어떻게 소통하지? 이 소통할 때에 있어서 자기를 내려놓고 상대의 말을 깊게 따라 들어가며 존중하면서 듣는 방법을 연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상담의 치료 원리와 그리고 존재와 존재가 만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